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풀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1차 면접 가이드 영상 공유 드릴 거고요. 요거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4월 17일인데 이틀 전에 SLT 합격하신 분들이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SLT 합격을 축하드리지만 신한은행 필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안심하실 단계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 1차, 2차 면접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이제 면접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축 면접, PT 토론, 요거 1차 면접 구성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PB로 입사를 했었고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퇴사하고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을 본격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제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큰몽이랑 순공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영상처럼 유튜브도 영상을 올리면서 금융권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 첨삭도 하고 면접 1차, 2차 최종까지 면접 코칭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요. 요 제 인스타 광고 영상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긴 한데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고 이 친구들은 참고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합격자들이고요. 이 친구들 말고도 저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면접 코칭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현직자 관점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최종까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신한은행 1차 면접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적어놨는데 요건 작년 하반기 기준이고 올해 상반기 5월 12일부터 5월 19일 중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진행이 되고요. 이미 뭐 날짜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심층, 그 다음에 직무 면접,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심층 면접은 다시 이 공통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개인 심층 면접과 공통 심층 면접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PT와 토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1차 면접 블루 캠퍼스에서 항상 진행이 됐고 올해도 블루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략 8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진을 제가 작년에 이 취업 패키지 코칭생들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는데 잘 보라고 제가 직접 바래다 줬어요, 차로. 그래서 그때 가서 찍어온 거고 가을이었는데 블루 캠퍼스를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 중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데려다 주겠죠. 그때 강남에서 출발해서 한 1시간? 넉넉 잡아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누가 같이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데려다 줄 거예요. 막 잘 보라고 응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참고로 차 타고 가면서 막 그때도 계속 질문했어. 오늘 환율 얼마고 오늘 이 경제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뭐고 막 이거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코칭생들한테 계속 괴롭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고하지만 뭐 아직도 정장 입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권장드리는 복장은 남자는 일단 지금 저처럼 뭐 정장 재킷에 와이셔츠 노타이로 와이셔츠만 하든 아니면 이 안에 뭐 면티를 입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도 비슷하게 이 사진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자 옷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입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차 면접은 일단 올대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2명 이렇게 총 14명이 하루 종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고 성명이랑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밝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대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소집하고 연수원 이동을 하는데 이 용인에 위치한 블루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면접 당일에 아마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모여서 가도 돼요. 이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버스 타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작년 기준이긴 한데 제가 아직 올해 어디서 모이는지는 면접 안내문을 제가 코칭 받는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도 올해 이번에도 서울권, 경기권 이렇게 해서 각각 모여서 버스 타고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별로 자차로 이동해서 뭐 제 차를 타고 가시든 뭐 아버님 차를 타고 가시든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도 된다. 그래서 도착하면 연수원이 한 9시에서 9시 반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시고 나면 이제 안내에 따라서 강당이나 뭐 대형 회의실로 이동하시게 되고요. 데스크에서 이제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본인 어떤 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진행 과정이랑 이제 각 전형별로 뭐 신청 면접이랑 PT 토론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반납하신 다음에 이 각 조별, 본인이 소속한 조별로 이 조별마다 이 회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전용 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입장하셔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된다. 들어가시면 미음자형 테이블에 면접관 2명이랑 그 다음에 조원 12명 배치되는데 이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됩니다. 공통 심층 면접부터 일단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이대로 요 틀은 아마 유지가 될 거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2명이 다대다 면접이 진행됩니다. 7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면접관 2명이 앉아있고 이 네모 테이블에 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면접관 2명이랑 같이 식사를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 했죠. 그래서 면접관 2명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요 면접관 바로 앞자리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곤혹스럽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막 되게 일부러 막 밥 먹으면서 웃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긴 할 텐데 뭐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면접관이랑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T 토론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조에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두 조로 나눠서 6명씩 두 조로 나눠서 PT랑 토론을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별도 공간에서 준비를 하실 거고 각 두 개 조로 나눠서 이제 각각 조마다 분리돼서 다른 공간에서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준비 시간 60분 주어지고 이때 토론이랑 PT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60분 동안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조마다 6명씩 나눠준다 그랬죠. 이때 한 명마다 이렇게 불려갈 거예요. 2대1 심층 면접하러. 그때 개인당 10분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진행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면 다시 투입돼서 이 조원들과 함께 6명이 함께 PT 토론 이 준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 시간이 끝나면 이제 6명이 모여서 PT 두 개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발표를 하게 되죠. 선착순으로 먼저 손드는 사람부터 진행을 한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손드는 사람이 좀 유리하고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약에 이번에도 먼저 희망하는 사람 손드세요 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들면 좋겠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이니까 아무래도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개인 PT 면접이 끝나면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분리됐던 각각 6명씩 분리됐던 두 개 조가 다시 합쳐져서 이 총 12명이 이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찬반으로 주제 두 개에 대한 이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또 두 번 해요. 여기 30분씩 두 번 하고 주제 두 개로 30분씩 각각 두 번을 해서 총 60분이 진행이 되고요. 6대 6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모든 면접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 시간에 증량 기준으로 이제 닭강정이랑 맥주를 줬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막 뭐 얘기도 하고 뭐 Q&A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버스 타고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데려다 주는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작년 하반기 기준이긴 한데 올해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요 구성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은행 채용 담당자 채용 설명회 때 한 발언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1차 면접은 금융 전문성과 이 지식 위주로 검증을 한다. 2차는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 위주로 지금 검증을 하겠지만 1차에서는 이 주로 보는 게 금융 전문성과 경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달라질 거라서 이 말은 평소에 이제 금융 전문성 쌓기 위해서 뭐 경제신문 보거나 뭐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뭐 경제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 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 근데 모르는 문제 나와도 이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라고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근무하다 보면 고객이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요거를 보는 것도 실제 회원에게 필요한 영향이겠죠. 이렇게 이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최근 경제 이슈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경제만큼은 매일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한국경제 신문을 맨날 봤다면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떻게 되고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은행권 주요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뒀을 거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면접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한국경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면접 전날까지는 면접 당일날까지도 최소한 이 한국경제만큼은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요거 취업 패키지 수강생, 박땡땡 지금 실행하는 근무 중인데 이 친구를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그 면접 코치 하면서 이 친구 현직자로 섭외해서 모의 면접관으로 섭외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실행하는 면접 지금 곧 시작할 건데 면접 대비를 이번에 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언 같은 거 뭐 지금 실행하는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같은 거 몇 개 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본인을 뽑아줬던 면접관이랑 식사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물어봤대요. 저 왜 뽑았냐, 나를. 했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냥 같이 일하고 싶었다. 자, 이 내용을 이 친구가 얘기한 이유는, 이 면접은 결국에는 이 면대면으로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검증받는 과정이긴 하지만, 말을 잘하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꼭 합격하는 게 아니다. 지원자의 분위기나 태도, 이 지원자의 분위기랑 매력이랑 태도가 이 은행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면접관은 결국엔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원자인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건 이 친구 생각이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 동의를 해요.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쳐서 경제 지식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어, 그걸 다 채워놔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경제 지식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뭐 경제 전문성 안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신한은행 면접 때 나올 만한 그 PT 주제나 아니면 니네 지금 신한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나 뭐 서비스 중에 지금 관심 있는 상품들이 뭐냐. 그러니까 면접에서 나올 만한 주제들 좀 알려줘라 했더니 요 세 가지를 꼽아줬어요. 땡겨요. 요 신한은행 배달 앱 서비스죠. 요거랑 그 다음에 일원 연금 통장. 요거는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 우대금리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50 플러스 걸어요. 요거는 이제 걸으면 신한은행 포인트 주는 건데, 만 50세 이상 대상으로, 시니어 대상으로 이 타겟으로 주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로 됐고 정식 인가를 받았고 규정에서 샌드박스 수용됐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되게 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신한은행이. 그래서 요거 PT 주제로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땡겨요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 충분히 PT 주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직자가 지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땡겨요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문제점 뭐고 한계점이 뭐고 뭐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강조한 거 또 하나는 이 연금 패키지, 이로운 연금 패키지라고 지금 이 25년도 4월에 출시를 했어요, 새롭게. 이 이로운 연금 통장이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이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으면 우대금리 주고, 그리고 만 50세 이상 대상자로 이 다른 국민은행에서도 이게 있는데, 걸으면 포인트 쌓아주는 거, 요거 뭐 되게 많죠? 요것도 지금 게시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신한솔 이용하면서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한 질문도 직무인성 면접에서, 신청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신한은행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뭐 이런 거 로열티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검색을 해보세요.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아니면 뉴스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신한솔뱅크 솔 들어가서, 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기업 지원하실 때, 어느 기업 지원하시든, 이 핵심 가치, 미션, 비전, 뭐, 이런 것들, 인재상, 이런 것들 파악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보통 면접 평가 요소 중에, 이제 인재성과 부합하느냐, 이런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지금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 미션은 이제 따뜻한 금융, 요거는 신한금융그룹이 전체가 공유하는 미션이고요. 핵심 가치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요거는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핵심 가치 세 가지 중에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게 뭐고, 그 이유는 뭐냐? 뭐 또는 이 세 가지 중에 본인과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게 뭐고, 그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 들어왔었고, 작년에. 이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자소서 문항에 있었죠. 바르게 좀 하나를 실천한 경험, 그거에 대한 관련 질문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 은행을 지금 제가 다뤘지만, 가장 그 중에 은행의 본질에 가까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신한은행이에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아주 깔끔하고 마음이 드는 비전인데, 아무튼, 이 비전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열티 검증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한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나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한은행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이 로열티 검증 질문으로, 이 심층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1차 면접 작년 하반기에 이 합격했던 친구들, 면접 봤던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후기 받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문들이 딥 어그레시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경제 관련 이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금융 전문성을 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난이도가 좀 높고, 그리고 자소서 기반 질문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질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2025년도 상반기, 이번에도 이런 어그레시브한 면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건 면접관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거라서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본인의 뷰와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전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자산 관리 방안이나 뭐 상담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상품을 추천할 거고, 이런 것들 질문 나올 테니까 평소에 경제 금융 상식이랑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고, 그걸 알려면 이 신한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보셔야 되고, 또 경제신문도 읽어야 되고, 요거 참고로 이 매크로뷰 지금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 전전 영상이가 올려놨거든요. 매크로뷰에 대한. 그것도 꼭 보세요. 지금 매크로뷰가 없거나 아니면 뭐 매크로뷰가 있더라도 지금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매크로뷰가 어떤지 궁금하시면 요거 다 보신 다음에 그 영상도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1차 면접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12명이서 진행된다 했죠. 면접관 2명이랑. 75분 동안 이 공통 질문 쭉 앉아서 네모 테이블에 앉아서
면접관 2명 대 지원자 12명의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공통질문으로 주로 상황 면접 질문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 면접이라 하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운영 전략이나 뭐 상품 판매를 어떻게 뭐 촉진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것들 상황 면접 질문으로 이제 왜 신한은행에 지원했냐 뭐 아니면 입행한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5년 10년 뒤에 본인이 꿈꾸는 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 살펴보면 일단 기출 질문들을 살펴보면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 위주로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고요. 자기소개는 이 공통이나 아니면 개별 심층 면접에서도 물어보니까 자기소개는 철저히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자, 커피 좀 마시고 갈게요. 작년 하반기에 이 공통 심층 면접에서 땡교 앱 이용해 봤는지, 뭐 이용자 수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금융 전문성,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 관련한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20, 30대 지금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단기 운용 자금 상품 추천하면 어떤 상품 추천할 거냐? 이런 거 대답하려면 당연히 평소에 상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운용 손실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만약에 고객 추천하는데 포트폴리오에 뭐 채권형 펀드와 금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은행 근무하면 실제로 본인이 마주하게 될, 이 행원이 마주하게 될 상황과 관련된 이 상황 면접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경제와 관련된, 경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황 면접이 끝나면 공통 질문도 물어본다. 요 아랫부분에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뭐 입행 후에 뭐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 들어오니까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제가 평소에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한 부분은 면접 합격 5개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 특히 공통신청 1차 공통신청 면접 질문에서는 1차 면접에서는 이 직무 적합성, 이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 중심으로 검증을 한다.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신청 면접, 1차 신청 면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통 신청 면접뿐만 아니라 이 개인 신청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차 면접에서 주로 검증하는 건 이 지원자의 이 금융 전문성이랑 고객 응대 역량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기 때문에 매크로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전전 영상에 가장 먼저 올려놨어요. 제가 이번 하반기, 상반기, 2025년 상반기 면접 대비 영상 중에 첫 번째로 올라간 게 바로 이 매크로뷰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보신 분들 꼭 그걸 보셔야 이 기반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래요. 이 영상이요. 요거 면접전 필수 시청 1번 경제 매크로뷰 2025년 상반기 요 영상이니까 뭐안 보신 분들 있으면 시청하시고요. 요거 다 본 다음에 자 공통 심층 면접 이게 2대 12 공통 심층 면접이 끝나면 점심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 2명이랑 같이 밥 먹어야 된다고. 좀 곤혹스럽겠죠. 밥이 넘어가겠냐고? 그치? 근데 밥은 드셔야겠죠. 잘 먹어야. 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면접은 잘 드셔야 되고요. 식사 끝나면 음료랑 그다음에 뭐 이거 양치할 수 있도록 칫솔 치약 같은 거 주니까 뭐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된다. 뭐 본인 거 쓰고 싶다면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이 개인 신청 면접이 진행될 건데 이 되기 전에 이 12명의 지원자들이 6명씩 쪼개질 거예요. 각 2개 조로. 그래서 각각 다른 방에서 PT랑 토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토론은 같이 6대6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T랑 토론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준비 시간 60분이 주어질 건데 그때 한 명 한 명씩 불려서 이 개인 면접하러 갈 거예요. 2대1 면접이고요. 이때 나올 모든 면접 질문들은 인터뷰는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자기소개하고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금융권,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왜 신한은행 들어오고 싶냐 이런 지원 동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에 대한 질문들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차별성과 필요성, 왜 이 신한은행이 본인 채용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경쟁력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경쟁력 관련된 질문 들어올 수 있고, 미래성, 그러니까 아까 소개드렸죠. 5년, 10년 뒤에 본인의 미래를 상상해 봐라.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싶냐, 뭐 이런 거, 입행 후에 뭐 어디에 가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들, 미래성과 관련된 질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결국에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가 되는 질문들을 받게 되실 거고요. 실제로 어떤 질문이 나왔나 볼게요. 자, 다소 공격적일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시고요. 개인 심층 면접에서는 주로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써낸 이력과 스펙, 뭐 예를 들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준비 시간 동안 총 60분 준비 시간 동안 한 명씩 불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6명, 5명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당 10분 시간 제한이 있어요. 10분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는데
20분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반기에 어떤 질문들 나왔나 보면 여기서도 이 공통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에서도 자기소개는 물어봤고요.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나와 있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물어봅니다. 요 친구 거는, 요 친구의 후기는, 요거였어요. 기업은행 그 소년 인턴 이력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한 어떤 업무 했고, 뭐 기억 남는 게 뭐고, 그게 신한은행 근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 또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차이는 뭐고, 왜 기업은행 안 가고 신한은행 지원했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 자소서, 이 친구의 자소서에는 이 매크로 분석 역량이 있다는 걸 어필한 자소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매크로 지표는 뭘 보냐? 그 뭐 왜 중요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 질문을 했고 1차 면접에서는 금융 전문성 검증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요 질문도 금융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분석 좋아하면 분석 역량 뛰어나면 애널리스트 하지 왜 회원 되고 싶냐? 제가 아까 공격적이라 했죠, 질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뭐 기타 일반적인 질문들. 무슨 노력했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강점, 약점 뭐고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냐? 이런 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은 오른쪽처럼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왜 하필 신한은행이고 여기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은행원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해왔냐?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이죠. 그리고 입행하고 뭐 하고 싶냐? 이제 미래성이죠. 이런 것들로 질문이 들어온다. 핵심 질문들 위주로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개인 면접 끝나면 다시 그 6명 조에 합류를 할 거고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PT 면접이 진행될 거예요. 6명으로 구성된 조에서 총 2개 주제로 PT가 진행이 될 거고요. 2개 다 할 수도 있고 아마 하나만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진행됐던 방식은 주제가 일단 주어지고 이 주제로 먼저 해보실 분 하고 손들어서 발표했대요. 먼저 선착순으로. 그래서 먼저 하실수록 유리하겠죠. 왜냐면 뒤에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 다른 지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게 가급적 유리하다. 준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T 토론 포함해서 60분이었고 발표 시간이 총 60분인데 이 6명에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당 실제로 Q&A까지 발표 시간 포함하면은 한 대략 7에서 10분 정도 되겠죠. 6명이니까. 그래서 총 발표 시간은 PT 시간은 60분 주어진다. 근데 요거는 작년 하반기 기준이라 변동은 가능하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어떤 주제 나왔냐면 요거 말고도 많긴 한데 이 영업정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신규 서비스 제안 뭐 이런 거 PT 주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배경 자료는 없어요. 이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 면접에서는 배경 자료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주어졌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안 주어졌다. 배경 자료는 그냥 주제만 주어졌다. 그리고 평소 배경 지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주제들, 이 배경 자료들 안 주어져도 이 PT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평소에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GPT랑 제미나이 활용해서 저는 제미나이를 쓰는데 PT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잘 보세요. 제미나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지난해 2025년도 상반기 PT 면접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사회 주요 이슈 트렌드와 그거와 관련된 신규 고객을 타겟으로 한 신한은행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이 주제로 출제가 된다. 신한은행 PT 면접은. 그러니까 이 지난 1년 동안 신한은행 관련 기사랑 CEO 신년사나 아니면 금융기관들 발간한 리포트나 보도자료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 출제가 유력한 주제 30개를 알려줘라. 근데 알려주는데 타겟 고객과 배경 상황 그리고 예상 주제, 힌트, 모범 답안 이렇게 표로 나타내서 30개 알려줘라 라고 입력을 하면 이 제미나이가 이렇게 뽑아줍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잘랐는데 타겟 고객, 예상 문제 그리고 어떤 모범 답변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제미나이나 뭐 GPT에서도 아마 될 거예요. 이거 제가 GPT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 해봤는데 거기선 당연히 거기서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문제로 연습을 해서 뭐 면접 스터디에서 연습을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PT 면접 끝나면은 토론 면접 다시 이 6명씩 나눠졌던 2개 조가 합쳐집니다. 12명으로. 그래서 이 6대6으로 토론 면접 진행하게 되고 총 60분 토론 진행하는데 이때도 PT와 마찬가지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각각 30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론을 2번 해야 된다. 30분씩. 주요 평가 항목은 논리력, 소통 능력, 뭐 위기 대처, 뭐 포용력, 문제 해결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조직 적합성 검증하는 목적이거든요. 이 토론 면접은.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일하면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이 다른 사람과 일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이런 인성 관련된 걸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2024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어떤 토론 주제가 나왔냐 보면 AI 쓰다가 문제 발생하면 이 개발자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찬반이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 2개로 한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 이제 텔레그램 요거 정부가
규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게 아니고 비금융 경제나 금융 관련된 게 아닌 일반 시사 이슈에 대한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PT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예상 주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2025년도 상반기 토론 면접 앞두고 있다. 뭐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지난해에는 이 신한은행 토론 면접에서는 텔레그램 정부 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로 취재됐다. 요거 참고해서 이 신한은행 지난 1년간 각종 뭐 기사나 리포트 참고해서 토론 주제로 활용할 만한 유력한 예상 주제 30개 뽑아봐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별로 이 찬반 논거 3가지씩 또 같이 준비해줘라, 보여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토론 주제와 여기 지금 잘렸지만 토론 주제랑 각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한 3가지 논거를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PT와 토론 예상 주제를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제미나이나 GPT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명령어대로 입력을 하시면 쪼르르 뽑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 주제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연습 문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미나이나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첨삭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막 내용 겹치니까. 뭐 예를 들면 에피소드 만들어줘 했을 때 GPT가 추천하는 에피소드가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 자소서 쓸 때나 첨삭할 때는 절대 GPT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면접 단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예상 문제 만들어 보는 걸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토론 면접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잘하는 사람, 꼭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면접이 아닙니다. 토론 면접은. 직무 적합성 관련된 뭐 팀워크 면접이나 토론 면접 같은 거는 이 걸러야 될 사람을 거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되게 간절하고 막 붙고 싶어서 경쟁한다는 심리로 뭐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막 욕심 부리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오히려 이 조직 적합성 평가에서 좋은 모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칭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작년에 합격자들한테도 그랬고 올해 이 면접 코칭 할 때도 그런데 중간만 유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 적합성 관련된 면접을 보실 땐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말이 없고 뭐 소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중간만 유지하셔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만 해도 토론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토론 면접할 때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양보할 땐 양보하시고요.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또 이 코칭생들한테 조언 주는 게 뭐냐면 상대를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경쟁자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약해져. 되게 막 이 사람 이겨먹어야 됐고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대를 꺾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응대하고 있는 고객 또는 입행하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될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과정에 임하세요. 비단 이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발언하는 이 발언과 화법, 분위기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은행에 입행하면 고객이나 이 동료에게 이렇게 대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신다면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내가 만약에 찬성이고 맞은편의 반대 입장에 이 지원자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해. 그래도 공격한다고 막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이 토론 면접에 임하시면 토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합격자들 제가 이 작년에 합격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야 너 이제 합격했으니까 토론 면접 팁좀 몇 개 줘봐라 했더니 이렇게 7가지를 줬어요. 합격자들이 공통된 이제 팁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일단 첫 번째로 발언하면 입장이 겹치지도 않고 임팩트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토론을 할 때 6대 6으로 하는데 같은 이 찬성 입장에서도 근거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근거가 A인데 이 같은 팀에서 다른 지원자도 근거를 A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발언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발언을 하면 입장도 안 겹치고 임팩트도 줄 수 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찬반에 대한 논거가 오고 갈 텐데 이 준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 예상되는 반박과 그거에 대한 재반박 논리까지 생각해두면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6대6 찬반을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5대7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하면 본인이 자처해서 그 입장을 반대로 움직이면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찬반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본인이 자처해서 손 들고 하시면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측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 토론 실제 임하시다 보면은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죄다 막 끄덕끄덕거리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옆자리 지원하는 사람들 옆자리 막 발언할 때 막 이렇게 보고 막 끄덕끄덕 난리가 나. 다
차에 달린 그 뭐냐, 개 인형 마냥 뭐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결국엔 난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억지스러워도, 남들 하는 만큼, 다, 남들 끄덕끄덕 거릴 때 본인도 그냥 끄덕끄덕 거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평균적인 발화량을 유지하시길 바래요. 이 아웃라이어가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론에서 절대 화내지 말고, 이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되게 답답하더라도, 이 내가 지금 응대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이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또는 나와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내는 일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실학년 1차 면접 이 합격을 위한 핵심 요소는 직무 적합성, 특히 경제, 금융 전문성입니다. 그걸 검증하는 게 1차 면접의 최대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성과 협업 역량은 중요하기도 하고 1차에서 검증하지만 주 평가 요소는 아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1차에서는 주로 이 경제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 실학년 1차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 면접 스터디를 아마 대부분 하시거나 하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면접 스터디에 대한 이 찬성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면접 스터디가 도움이 되려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면접 스터디 구성원들이 본인보다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이 취준생끼리 모여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발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PT나 토론에 임하고 있는 이 자세가 올바른 건지,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를 뭐 하는 건 좋지만, 제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취준생들 수준에서 보는 거고 평가하는 거고, 저는 이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고 현직에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걸 보면 이 합격할지 안 할지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면접 코칭을 받으시는 게 이 면접 스터디 하시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막 발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교정시켜드리고 뭐 온갖 질문을 다 하면서 현실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참고로 이 면접 코칭생 분들은 실전에서 받았던 질문이 오히려 더 쉬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빡세게 준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면접 코칭 합격률이 100%가 되고 있겠죠.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 제가 이 유튜브 링크 댓글에 이 면접 코칭이나 저한테 문의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남겨드릴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크몽으로 문의 주시지 말고, 크몽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면접 코칭이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도움 필요하시는 거 있으면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도 남겨드릴 테니까 거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실학년 1차 면접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곧 조만간 국민은행 면접 가이드 영상도 올릴 거고, 뭐 그 외에 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죠.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곧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셔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